고양이 간식이 당신의 반려묘를 천천히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그 귀여운 포장 뒤에 숨겨진 건 중국산 멜라민, 발암물질 방부제,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금지된 화학 첨가물입니다. 한국 반려묘 가구 중 72%가 매일 이런 간식을 먹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의사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부전, 간 손상, 조기 사망, 모두 우리가 사랑한다고 믿으며 주는 그 간식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사면 안 되는 고양이 간식 10가지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하세요. 실제로 안전한 제품도 함께 공개하니까요. 지금 당장 댓글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브랜드를 남겨주세요. 이 리스트에 몇 개나 등장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10번째, 그리니즈 덴탈 트릿. 치아 건강을 위한다는 그 초록색 포장. 수의사들이 추천한다는 문구가 크게 박혀 있죠. 하지만 소비자 단체들의 조사를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니즈 제품에서 방부제가 검출된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는 BHA와 BHT, 이 두 가지 화학물질은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겁니다. 쥐 실험에서 종양을 유발했어요. 포장을 열어보세요. 인공적인 민트 향이 확 올라옵니다. 진짜 민트가 아니에요. 화학적으로 합성한 향료입니다. 간식을 만져보면 기름기가 손에 묻습니다. 산패되기 쉬운 기름을 오래 보관하려면 강력한 방부제가 필요하죠. 고양이에게 주면 처음엔 좋아합니다. 설탕과 소금으로 맛을 낸 거니까요. 하지만 매일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BH는 간에 축적되며 해독 기능을 방해합니다. 특히 노령묘나 신장 질환이 있는 고양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치아 건강을 위해 먹인 간식이 간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더 끔찍한 건 원산지입니다. 포장에는 미국 브랜드라고 나오지만 실제 생산지는 태국과 중국 공장입니다. 품질 관리, 투명성 전혀 없습니다. 치아 건강용 간식이라면서 왜 설탕이 들어갑니까? 밀가루가 첫 번째 원료인 이유는 뭡니까? 고양이는 육식동물입니다. 곡물이 아니라 단백질이 필요해요. 9번째, 차오추르. 한국 고양이 집사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추르. 액상 간식의 대명사. 편의점, 마트, 온라인,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죠. 고양이들이 미친 듯이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맛있어서? 아닙니다. 중독성 때문입니다. 차오추르 한 개에는 탄수화물이 무려 7g이나 들어갑니다. 고양이에게 필요한 탄수화물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의 제로입니다. 육식동물인 고양이는 탄수화물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넣을까요? 중독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설탕과 전분으로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하는 거예요. 한번 맛보면 계속 찾게 됩니다. 마약 같은 원리죠. 소비자 단체들이 추르르 제품을 검사한 결과를 보면 많은 제품에서 카라기난이 검출됩니다. 카라기난은 해조류에서 추출한 증점제인데 문제는 소화기 염증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특히 고양이처럼 소화기가 예민한 동물에게는 더 위험해요. 염증성 장질환, 설사, 구토를 일으킵니다. 장기적으로는 암 발생 위험도 높아지죠. 추르 포장을 뜯어보세요. 젤리처럼 흐물거리는 액체가 나옵니다. 진짜 생선살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증점제와 유화제로 만든 페이스트입니다. 생선 함량은 겨우 15% 정도, 나머지는 물, 전분, 설탕, 화학 첨가물입니다. 냄새를 맡아보세요. 인공적인 참치향이 강하게 풍깁니다. 진짜 참치 냄새가 아니에요.
실험실에서 만든 향료입니다. 고양이 후각을 속이도록 설계된 화학물질이죠. 나트륨 함량도 문제입니다. 한 개당 90mg, 고양이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절반입니다. 매일 2~3개씩 먹이면 신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신부전의 지름길이에요. 수의사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질환이 신장 질환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후기들이 넘쳐납니다. 추루 먹인 후부터 물을 많이 마셔요. 소변 냄새가 심해졌어요. 설사를 자주 해요. 이게 다 신호입니다. 몸이 독소를 배출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차오추르는 간식이 아닙니다. 고양이 건강을 담보로 한 중독 유발 제품입니다. 8번째, 템테이션. 위스카스에서 만든 그 바삭한 간식. 흔들면 찰랑찰랑 소리 나는 통. 고양이들이 소리만 들어도 달려오죠. 그 중독성의 비밀은 뭘까요? MSOG입니다. 정확히는 효모 추출물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본질은 같아요. 글루탐산 나트륨. 고양이 뇌에 강력하게 작용해요. 한번 맛보면 일반 사료는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템테이션만 찾게 되죠. 이게 바로 제조사가 원하는 겁니다. 평생 고객 만들기. 원재료를 보세요. 첫 번째가 닭고기 부산물 가루. 부산물이 뭡니까? 머리, 발, 내장, 깃털. 인간이 먹지 않는 찌꺼기입니다. 진짜 고기가 아니에요. 영양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원료는 옥수수. 고양이에게 옥수수가 필요합니까? 전혀요. 하지만 싸니까 넣습니다. 고양이는 옥수수를 소화 못합니다. 템테이션에는 인공색소도 들어갑니다. 빨강 45, 노랑 5호, 파랑 2호. 고양이는 색을 구분 못해요. 오직 집사 눈을 속이기 위한 겁니다. 유럽에서는 금지된 색소들이에요. 포장을 열면 기름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게 산패된 동물성 지방이에요. 신선한 지방은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역한 냄새가 나면 이미 상한 거예요. 템테이션 하나의 열량이 2칼로리입니다. 10개면 20칼로리. 고양이 하루 필요 열량의 10%가 넘어요. 영양은 없고 열량만 높은 정크푸드입니다. 7번째, 프리미캣 스낵. 대형 할인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가 많죠. 하지만 원료 표기를 자세히 보세요. 어육 및 어육 부산물. 구체적으로 어떤 생선인지 명시가 없습니다. 참치인지 고등어인지 심지어 어떤 부위인지도 알 수 없어요. 이런 모호한 표기는 저품질 원료를 숨기려는 의도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어육 부산물에는 생선 머리, 내장, 가시 주변 살코기가 포함됩니다. 인간이 먹지 않는 부분이에요. 영양가는 떨어지고 중금속 축적 위험은 높습니다. 특히 내장 부위는 수은과 카드뮴이 농축되기 쉽거든요. 포장을 뜯으면 강한 비린내가 올라옵니다. 신선한 생선향이 아니라 가공된 냄새예요. 인공 참치 향료로 마스킹한 겁니다. 한 조각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기름기가 과도합니다. 염분도 높아요. 한 개당 나트륨 함량이 고양이 1일 권장량의 30%가 넘습니다. 온라인 후기를 보면 비슷한 증언이 많습니다. 먹인 후 물을 과도하게 마신다. 설사를 한다. 식욕이 떨어진다. 이게 다 몸의 경고 신호입니다. 저품질 원료와 과다한 염분, 화학 첨가물이 원인이죠. 6번째, 대형마트 PB 브랜드들. 이마트 피코크나 홈플러스 시그니처 같은 자체 브랜드 제품들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가 많죠. 하지만 저렴한 이유가 뭘까요? 품질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PB 간식의 원재료. 첫 번째는 대부분 육분입니다. 육분이 뭡니까? 고기를 갈아서 말린 가루. 어떤 고기인지는 명시 안 돼 있어요.
소, 돼지, 닭, 심지어 병든 가축까지 섞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추적 불가능, 품질 관리 불가능, 그냥 싼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PB 상품은 낙찰가가 가장 낮은 업체와 계약한다고 합니다. 품질이 아니라 가격만 본다는 겁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런 저가 간식이죠. 포장을 열어보세요. 간식이 고르지 않습니다. 크기도 제각각, 색깔도 들쭉날쭉. 품질 관리가 안 되는 증거예요. 공장에서 대충 만들어서 포장만 한 겁니다. 냄새는 어떻습니까? 화학약품 냄새가 섞여 있어요. 그게 바로 방부제와 산화방지제입니다. 저렴한 원료는 빨리 상하니까 강한 화학물질로 보존하는 거죠. 영양 성분표를 보면 조단백질 함량이 28%라고 나옵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그 단백질의 출처가 문제입니다. 육분, 콩, 단백질, 밀, 글루텐. 고양이가 소화할 수 없는 식물성 단백질이 대부분이에요. 진짜 고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제품을 장기간 먹인 고양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털 윤기 상실, 피부 트러블, 만성 설사. 이게 다 영양 불균형 때문입니다. 5번째, 스마트 하트. 태국 브랜드인데 한국에서 인기가 많죠. 가성비 좋다고 소문났습니다. 하지만 태국산 저가 사료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아시아 지역에서 애완동물 사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사건들이 있었어요. 멜라민, 분유 파동 때 그 악명 높은 화학물질입니다. 왜 애완동물 사료에 멜라민을 넣을까요? 단백질 함량을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멜라민은 질소 함량이 높아요. 검사 기계는 질소를 단백질로 인식하죠. 그래서 저품질 사료에 멜라민을 섞으면 단백질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완벽한 사기죠. 문제는 멜라민이 신장 결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고양이 신장에 쌓여서 돌을 만들어요. 신부전으로 이어지죠. 2007년 미국에서 멜라민 사료 사건으로 수천 마리 반려동물이 죽었습니다. 스마트 하트 간식을 손으로 부셔보세요. 쉽게 가루가 됩니다. 그게 저품질 원료의 증거예요. 좋은 간식은 섬유질과 단백질이 단단하게 결합돼 있습니다. 이건 그냥 압축한 가루 덩어리죠. 입에 넣으면 금방 녹아버립니다. 침과 만나면 죽처럼 변해요. 고양이가 씹을 필요도 없습니다. 치아 건강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가격이 저렴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재료비를 최대한 아끼고 화학물질로 때운 겁니다. 여러분 고양이 신장을 담보로 한 가성비입니다. 4번째, 이나바. 일본 브랜드로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추르 스타일의 액상 간식으로 유명하죠. 포장도 귀엽고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분을 자세히 보면 문제가 있어요. 이나바 제품에는 증점제가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구화검, 잔탄검, 가공전분. 왜 이렇게 많이 넣을까요? 원가를 낮추려고요. 진짜 생선살 대신 물과 증점제로 부피를 채우는 겁니다. 일부 제품의 생선 함량은 15%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물과 첨가물이에요. 이게 간식입니까? 물에 화학물질 탄 거죠. 포장을 뜯으면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점성이 거의 없어요. 물처럼 묽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먹다가 기도로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수의사들이 액상 간식 급여 시 주의를 당부하는 이유입니다. 흡인성 폐렴 위험이 있거든요. 이나바에는 타우린이 첨가되어 있다고 광고합니다. 마치 건강식품인 것처럼요. 하지만 타우린 함량을 확인해 보세요.
극소량입니다. 마케팅용으로 넣은 거예요. 진짜 타우린이 필요하면 생고기를 먹이면 됩니다. 화학적으로 합성한 타우린은 흡수율도 낮아요. 게다가 나트륨 함량도 높습니다. 한 개당 80mg 이상. 매일 여러 개 먹이면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장기적으로 신부전 위험이 높아지죠. 세 번째, 비타크래프트. 독일 브랜드라는 점을 강조하며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유럽산이면 품질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한국에 들어오는 제품과 유럽 현지 제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출용과 내수용 품질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비타크래프트 일부 제품의 원료 출처를 보세요. 구체적인 원산지 표기가 없습니다. 육류 및 육류 부산물, 곡물, 식물성 부산물 이렇게 모호하게만 나와 있어요. 어떤 고기인지 어떤 곡물인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투명성이 전혀 없는 거죠.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비타크래프트 간식을 먹인 후 문제가 생겼다는 후기들이 있습니다. 구토, 설사, 식욕 부진, 특히 예민한 고양이들에게서 반응이 나타나요. 포장을 열면 인공적인 향이 강합니다. 진짜 고기 냄새가 아니에요. 화학 향료로 만든 냄새입니다. 한 조각을 만져보세요. 기름기가 많고 끈적합니다. 저품질 동물성 지방을 과도하게 사용한 증거예요. 이런 지방은 산패되기 쉽고 소화에도 부담을 줍니다. 독일 브랜드라는 이미지로 프리미엄 가격을 받지만 실제 성분을 보면 다른 저가 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에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도기맨. 일본에서 온 브랜드인데 한국 시장만 노립니다. 일본 본토에서는 잘 안 팔리는 제품이에요. 왜 한국에만 집중할까요? 규제가 느슨하니까요. 도기맨 추르 스타일 제품에는 참치 추출물이 들어간다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참치 추출물이 뭡니까? 참치 가공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농축액이에요. 진짜 참치살이 아닙니다. 통조림 공장에서 버려지는 액체를 모아서 끓인 거죠. 영양가는 거의 없고 염분만 높습니다. 도기맨 제품을 고양이에게 주면 처음엔 미친 듯이 핥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미노산액이 들어가서요. MSG와 비슷한 작용을 하는 첨가물입니다. 감칠맛을 내지만 중독성이 있어요. 한번 맛보면 일반 사료는 시큰둥해집니다. 제조사가 의도한 거죠. 도기맨에는 인산염도 들어갑니다. 왜 간식에 인산염이 필요합니까? 보습제 역할을 해요. 축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넣는 겁니다. 문제는 인산염이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고양이 뼈가 약해집니다. 장기적으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죠. 일본 수의사 커뮤니티에서는 도기맨을 추천하지 말라는 글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모릅니다. 일본 제품이면 무조건 좋다고 믿으니까요. 1번째, 무명저가 브랜드. 다이소나 동네 마트에서 1,000원에 파는 제품들입니다. 브랜드 이름조차 제대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포장에 주소는 나와 있지만 실제 제조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최악입니다.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런 저가 간식은 냄새부터 이상합니다. 썩은 기름 냄새가 나요. 산패된 지방 냄새입니다. 색깔도 부자연스럽게 선명합니다. 인공 색소를 과다하게 넣은 겁니다. 한 조각을 손으로 만지면 기름이 흥건합니다. 손을 씻어도 냄새가 안 빠져요. 그 기름을 고양이가 먹는 겁니다. 원재료 표기를 보세요. 육류 및 육류 부산물, 곡물 및 곡물 부산물. 구체적인 종류는 없습니다. 뭐가 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추적 불가능, 책임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정기적으로 저가 간식을 샘플 조사합니다. 결과는 항상 비슷해요. 위생기준 미달, 원료 출처 불명, 과도한 첨가물. 하지만 규제가 약해서 계속 팔립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위험한 간식을 폭로했습니다. 그린이즈의 발암물질부터 무명 브랜드의 추적 불가능한 위험까지. 절망스럽죠?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 집 찬장에도 이런 제품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안전한 제품도 있습니다. 두 브랜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선택. 내추럴코어. 국내 브랜드지만 제대로 만듭니다. 원료 원산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요. 뉴질랜드산 양고기, 노르웨이산 연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배치 번호로 추적도 가능해요. 방부제나 인공 첨가물이 전혀 없습니다. 동결 건조 방식으로 보존하기 때문이죠. 영양소는 살아있고 유통기한은 짧습니다. 진짜 음식의 증거예요. 내추럴코어 간식을 열어보세요. 고기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인공 향료가 아니에요. 진짜 고기 냄새입니다. 손으로 만지면 바삭합니다. 기름기가 없어요? 저온에서 천천히 건조했기 때문입니다. 영양 성분도 우수합니다. 조단백질 85% 이상. 거의 순수 고기죠. 가격은 비쌉니다. 하지만 고양이 건강을 생각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두 번째, 안전한 선택. 오리젠. 캐나다 브랜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리미엄 제품이죠. 오리젠은 생물학적 적합성을 강조합니다. 고양이는 육식 동물이니까 고기만 줘야 한다는 철학이에요. 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결 건조 생고기 100%, 첨가물 제로. 오리젠 간식은 포장부터 다릅니다. 진공 포장으로 신선도를 유지해요. 열어보면 고기 덩어리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날것을 얼려서 말린 거예요. 영양소 파괴가 최소화됩니다. 고양이에게 주면 야생 본능이 깨어납니다. 씹는 맛이 살아있으니까요. 치아 건강에도 좋습니다. 가격은 가장 비쌉니다. 하지만 성분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진짜 프리미엄이에요. 결론입니다. 10가지 위험한 간식과 2가지 안전한 대안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 가서 확인하세요. 위험 목록에 있는 제품이 있다면 버리세요. 아깝다고 남은 거 다 먹이지 마세요. 고양이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구매 전에 원재료를 꼭 확인하세요. 부산물, 곡물, 인공 첨가물이 보이면 사지 마세요. 비싸더라도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나중에 병원비로 몇 배를 쓰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는 고양이 사료의 진실을 파헤치겠습니다. 건강한 반려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